한동훈 제명에 우파 판도가 확 바뀐다. 신주로가 급부상을 할 수 있다. 뭐 신주로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주축 세력. 이제 한동훈 걔는 한동훈 본인은 이미 퇴장을 했고 이 한동훈 걔도 이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이 우재준, 양향자, 우재준은 반대했고 양향자는 기권했고 나머지 7명이 이제 당 지도부를 굳건하게 구축을 해서 주축 세력이 되는 거죠. 장동혁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천도 그렇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보수 정당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물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축 세력이 등장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한동훈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기사들이 나오니까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들이 상당히 좀 허망한 것 아닌가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이 무슨 삼김도 아니고 어떤 자기 세력이 그렇게 굳건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도리, 예의를 한동훈에게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따라 나갈 사람들이 아니죠. 과거 상김 정치나 아니면 친박근혜, 친이명박 이런 것처럼 그런 계보들처럼 어떤 결속력이 끈끈하고 뭐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은 이게 과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간단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보도들이 쏟아지는데 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해도 이게 별 실익이 없다.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다 거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당원 게시판에서 어떤 글들이 올라갔지? 한동훈 가족들이. 그거 지금 이렇게 알려진 내용을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들 많습니다. 기겁을 할 만한 내용들. 거기에서 다시 또 이슈가 되고 하면은 한동훈에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 법원까지 가서 그럼 법원에서 가처분 심리를 하려면은 어떤 글인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 썼는지. 그래서 그 가능성은 지금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소속으로 대구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것이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구 시장의 주호영 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이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대구 시장 선거에 그러면은 그 대구 수성갑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니까 거기에 나올 것이다. 그 전에 한동훈은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죠. 한동훈은 그 전에 뭐 대구에서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팬미팅을 했었죠. 갑자기 사람들을 둘러싸여가지고 그때 한창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하고 싸울 때입니다. 뭐 기차표도 연기를 하면서 팬미팅을 해서 그때 본인이 정치를 할 결심을 했다는 말을 했고 해서 본인이 대구에 출마를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화제를 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명당한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설 급부상 신문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타임즈. 제명당한 한동훈이 서울시장 무소속에 출마한다. 자, 이게 지금 정보지에도 이렇게 막 뜹니다. 정보지에도 뜨고 내부에서도 그러면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준석발 주로 이제 그 훈수꾼들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무소속으로 되고 서울시장에 나간다?
그러면 지금 오세훈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고 하면은 오세훈이 나가고 한동훈이 나가고 민주당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세훈하고 한동훈 둘 다 안 되는 거 뻔한 거죠. 그런데 이게 훈수꾼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김종인,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는 CBS에 지난번에 나가서 한동훈이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명당하기 전이죠. 그래서 오세훈하고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 오늘 이준석이 한동훈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선택지는 서울시장 출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다. 그런데 이 한동훈하고 이준석은 앙숙이죠. 앙숙인데 이게 미묘합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준석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거기 캠프에도 이준석이 참여를 했고 지금도 자주 접촉을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한동훈이 서울시장 선거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다. 깜짝 놀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세훈이죠. 오세훈. 이거 나보고 본인이 공천을 받는다 해도 이거 떨어지라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지금 각자의 이 어떤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막 하는 그 상황인데, 이준석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한동훈이 출마하는 정도가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이다. 마치 이제 정치 평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또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이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가뜩이나 지금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주자들에게 그 1대1 대결에서 밀리기도 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그때 그 오세훈 대신 나경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때 그 원인을 장동혁 지도부에 돌린 적이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1대1 대결에서 민주당한테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해서 그때 장동혁 대표가 반박을 한 적이 있었죠. 무슨 소리야. 그것은 당의 후광도 있지만은 결국은 개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래서 또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제명이 되고 서울시장 출마설이 저렇게 나오니까 오세훈이 갑자기 오늘 장동혁 적극 물러나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준석에게는 뭐라고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한동훈이 제명됐으니까는 서울시장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세훈은 그 전부터도 계속 한동훈의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해오기는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장동혁이 적극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에서 공천을 다시 받기도 저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이 서울시장에 한 번 더 하기가 상당히 난관이 많고 또 민주당에서 강적들이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 맞죠? 민주당이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래서 본인은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의식을 해서 그런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주체 세력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주체 세력이 교체가 되는 그러면은 만약에 오세훈이 못 나오게 되면은 나경원이 됐던 누군가 또 등판을 하겠죠.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보수 우파가 좀 물갈이가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이 좀 잡음은 일어나고 그 논란이 생기지만은 언젠가는 거쳐야 될 일이고, 이게 보수파가 재정립하는데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서는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 주축 세력이 바뀌는데, 자,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과정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관성 있는 겁니다. 현지일보 여론조사인데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후보 적합도 조사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여야 다 합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압도적인 1위죠. 22%. 그 다음에 김민석, 조국, 한동훈, 정청래까지 가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 등장했죠. 그 전에는 신동욱 그 최고위원이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진숙 2.9%, 전체로 2.9%를 기록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의 어떤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한동훈이 지금은 제명되기 전에 상황이니까 저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11.3%를 하지만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동훈은 저는 현실 정치에서 잊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준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구 지역이나 아니면은 수도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 장동혁 후보 지지가 51.9%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장동혁 후보를 52%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를 하는 그 상황이고, 이 한동훈은 19.2%. 그 더블 스코어를 훨씬 넘는 차이로 장동혁이 앞서고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는 그 뭐 단식을 한 그런 그 어떤 투쟁력을 새로 선보인 것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도 이 한동훈 대명이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장동혁을 선택을 한 것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물론 반발도 있지만은 그 반발은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으로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